자, 이정현 전 대표 모셨는데요. 정치 고수라고 일부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몸담고 계신 당이 이재명을 위시로 한 민주당은 뭐 말할 것 거긴 뭐 빼놓고라도 그러면 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야당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못 믿었고 너무 이상합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도 그렇고요. 아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좀 교정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감히 고수는 못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무렵쯤에 당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당에를 못 들어가고 무소속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비록 호남 출신이지만 저는 아주 체질이 DNA가 사고방식이 철학이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자유민주주의고 풍요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평화 자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다면 아주 깨끗이 판단하고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또 그걸 수호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내 몸을 던질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어서 내 발로 당을 들어왔던 당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런 처지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애정을 갖고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의 능력과 힘과 또 그 사람들의 지도력 또는 네 사람의 후보의 지도력 이런 또 104명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무슨 집권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집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재명의 자체 모순, 문재인 정권의 자체 모순, 좌파의 자체 모순으로 흔들리고 망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지금 보수 우파 정치인들, 정당들 이 사람들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신뢰를 잃고 있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정치 철학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하나도 나열을 못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요 맡겨두지 말고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초리. 무섭게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허수아비를 앉혀놔도 누구를 갖다 앉혀놔도 천하의 인재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각 분야에서 그 사람들을 가동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참 계속해서 내가 아쉬운 소리만 해서 미안한데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정말 무지랭이 같은 저 민주당도 지역별로 경선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별 경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은 12명 뽑을 때나 거기서 18명으로 줄어들 때나 4명으로 줄을 때나 1명으로 줄을 때나 그 잘난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저 토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2시간씩 저 서로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욕하고 진짜 저런 모습을 누가 2시간씩 보고 앉아 있답니까? 한 번 보고 보면 말았지. 누가 12명에서 8명 줄어든 8명에서 4명 줄어든 4명에서 1명 줄어든 것도 포맷을 똑같이 그렇게 토론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토론. 말이나 잘한다든지 뭐 준비라도 제대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정정당당하게 전부 그러더라도 누가 되든 간에 나는 승복을 하고 다 이렇게 당을 이끌어야 돼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야비하게 공격하더라고요. 찌질하고 야비하게 아주 공격을 해도 저렇게 찌질하고 야비하게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맨날 토론만 하고 앉아 있으니 누가 보고 앉아있어? 뭐 30만 명이 봤다. 30만 본 사람이 또 보고 30만 명이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유권자가 3,700만 명인데 30만, 300만, 3,000만 3,700만 유권자 중에 누가 그거 보고 청년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주부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바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 재밌는 프로 놔두고 임영웅이 프로 놔두고 누가 그거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접근부터가 너무 잘못됐고 지금이라도요 중간에 정말
그 후보들이 긴장하게 만들고 후보들이 국민 무서운지 당원 무서운지 보게 만들고 진짜 국가의 문제가 뭔지를 또 집권하고 나면 당장의 나라를 어떻게 바로 회복을 시키고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지 않으면 진짜 국민들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정치권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절차나 그 형식이나 이런 그 뭐 4강에 올라갔으면 몇 퍼센트 누가 얻었고 이런 그런 결과도 발표 안 하고 여론조사 70%라는 그것도 너무 무리수고 그건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무슨 말씀하신 대로 토론만 아니 무슨 예능 프로 하는 거예요? 토론만 하고 아니 예능 프로는 재미라도 있죠. 이게 지금 재미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야비하게 예? 아니 근데 그 절차나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4강으로 올라갔는데 깜깜이로 찢어버리고 저들끼리만 보고 발표 안 하는 거 이건요. 뭐 어떻게 되는 이게 거예요? 바로 지금 국민의당의 지난 4년 반 동안 모든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 저놈들 라고 하는 손가락질 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네. 지그들 위주예요. 이 아까처럼 8명 보존하고 4명을 보존하고 이 사람들 비유 상할까 싶어서 이 사람들 비유 건드릴까 싶어서 4명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8명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요, 이제는 완전히 소비자인 유권자 위주로 해야 돼요. 유권자가 궁금해. 유권자가 보고 싶어. 유권자가 즐기고 싶어. 유권자가 제대로 어떤 것을 원하고 갈망한 것을 파악을 해갖고 후보들은 괴롭더라도 이 유권자, 지지자, 당원, 국민들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 기왕 이제 벌어졌어. 네. 벌어졌는데 진짜 관전 포인트가 없어요. 자, 봤을 때는 똑같은 토론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다시 물어보고 앉아있고 그 내용이라는 게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자, 상권 분립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의회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대의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냐? 청와대 통솔이 저렇게 한 게 맞느냐? 국가에 지금 공직 인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냐? 군을 포함한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중립과 독립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경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경제하고 싶은 의욕이 있느냐? 떠나버리고 싶으냐? 아니면 서민과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할 수 없는데 내가 배운 기술 갖고는 써먹을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재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평생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학교의 과목을 새로 바꾸고 교수를 바꾸고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라도 당장에 지금 4차 산업이나 지식경제 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훈련을 시켜서 공급을 해줘야지 가서 취업이 되고 취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구산업화 시대에 완전히 그걸 갖고 지금 날가 빠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켜갖고 내보내서 애들이 가서 어떻게 취직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가 모르면 상대방한테 질문이라도 해갖고 그 준비가 돼 있냐.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흥미가 없어요. 그래도 아주 그냥 고봉으로 생각을 해갖고 조금 이쁘게 생각해서 그래. 한번 4강에 한번 잘해봐라. 관전 포인트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원희룡이라고 봅니다. 원희룡. 원래는 저는 최재형이한테 걸었어요. 네. 그래갖고 10,000원 잃었는데 예, 두 사람이 최재형이한테 걸고 두 사람은 그 황교안이한테 걸었는데 한 사람이 원희룡이한테 걸어갖고 한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근데 4강에 올라가는 4강에 올라가느냐. 가느냐. 1, 2, 3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서 원희룡이하고 최재형이가 아마 비슷할 거다. 황교안이어도 이 세 사람은 올라가면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원희룡이는 사실 7위였어요. 7위. 네. 그 이제 나온 소문에 의하면. 네. 근데 이번에 4위로 뛰었단 말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어. 상승세. 근데 유 씨는 딱 고정표예요. 저쪽 지지자들이 잘 싸워준다. 내부적으로 총질 잘한다 해갖고 한 90% 아마 밀지 않을까 싶어요. 역선택.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뭐 한 5% 내지 뭐 7% 밀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박스에 gat혀있는 고정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도움닫기로 해가지고 황교안이가 됐었던 최재형이가 됐든 지금 말하자면 원희룡이가 됐든 완전히 유씨 덩어리를 밟고 빡 도약을 해서 3위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계속 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1, 2, 3위가 있는데 이제 3위가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어떻게 쫓느냐에 따라서 조금 흥미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나는 대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대세는 왜냐? 국민들은 아까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거고 정권이 교체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아까처럼 시대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뭐, 일단 교체시켜놓고 보자. 교체시켜난 뒤에는 천하에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변화를 계획하든 전진을 계획하든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대세는 윤석열이다. 뭐 어쨌든 대세로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예. 지금 11번의 토론 중에서 2번 끝났는데 6, 7번째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집을 할 거라고 봐요. 기왕 밀어주려면 될 사람한테 밀어줘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나가게 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 아이, 말하자면 그렇게 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에이 그래요? 너무 그 멋있게 낭만적으로 보시네. 아, 예, 어쨌든 저 간에. 사람들이 아이고 끝까지 물고 또 그걸 걸려. 아니 물고 늘어진 건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더 격렬해질 거예요. 네. 다 야비해질 거예요. 더 비열해질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스로 망해가는 거죠. 그건 역시 그 사람들 역시 자체 모순으로 망해갈 거예요. 다만 어쨌든 그렇게 공격한다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되지도 않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가 욕한다고 전부 지 말 다 듣고 같이 그 사람 욕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욕한 사람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선거 많이 치러봤잖아요. 네거티브는요 꼭 질놈들 절대 못 이길 놈들이 하는 게 네거티브예요. 어차피 지는 안 되니까 뭐 2판 4판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대방만 어떤 식으로든 급소를 잡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다행히 상대방이 죽으면 좋고 안 되면은 뭐 말고 나는 어차피 질 건데 하는 그런 제일 자신 있는 놈들 제일 모질한 놈들이 하는 게 네거티브예요. 그게 딱 4강 TV 토론 보면 네거티브 한다면 보면 저 자식은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절대로 일반 유권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가 그 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간디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이라도 활기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원희룡이가 좀 적극적으로 뛰어줘서 아까 1위나 꼭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긴장도 하고 또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아주 요만큼의 바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 손자병법에 나온답디다마는 나는 잘 모르요. 손자병법에 봐보면 이기게 하는 법은 없다. 이기게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없다. 다만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있을 수가 있다. 전쟁이 이기게 할 수는 없지만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이지만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의 실수를 제대로 이제 그게 지금 이재명은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집중적으로 완전히 그건 제대로 물고 늘어져도 공격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선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분열을 하지 말고 끌어안고 또 하나는 내부뿐만 아니고 박해까지 끌어안고 그 박해는 이미 정권 개최를 하자. 그런데 누구 당은 내가 참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안철수 또는 뭐 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자세를 저는 윤석열이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꼭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정필이 잡아라도 안 잡아갖고 DJ 않도록 가버려갖고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정몽준이 잡아라 해도 안 잡아갖고 노무현한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그런 바보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안철수가 굉장히 속된 말로 좀 삐져 있다고 그럴까요? 좀 속이 상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이용만 당했다.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뭐 경선 룰이든 뭐든 하여튼 다 따라줘가지고 결국은 저 오세훈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고 그 다음에 완전히 협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통합 접근해 올 때 그래도 명색이 대선 안철수를. 주자였었고 엄연한 당이고 호남 싹쓸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 20, 30대들하고 가서 아주 콘서트장이 터질 정도로 대화를 했었던 그런 정치인인데 세상에 그렇게 덕을 보고도 그렇게 죽여갖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건요. 앙금이 정치에도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에도 도덕성이라는 거. 정치를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한국이다. 모질게 해갖고 내쫓으면은 예. 되겠습니까? 아주 그때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정치적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치예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정치에 의리 없는 놈들, 정치에 한 번 배신하는 놈들은 두 번 배신하는 놈은 세 번, 나중에 걸레가 돼버려요. 예. 진짜 한 번 배신한 놈, 두 번 배신한 놈, 세 번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걸레예요. 또 한 번 자기 조직 깨본 놈, 저쪽에 가갖고 또 조직 만들어갖고 또 그 당 깨보고, 또 저쪽 그 당 깨보고, 또 다시 이동 들어갖고 이 당 또 깰라 그러고. 와, 이거요. 정치가요. 꼭 곰팡이균 같아요. 그런 놈들은 계속 그래요. 그거 진짜 못된 그 버릇이에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요, 솔직히 국민의힘 잘해서 그랬습니까? 누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윤석열이하고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때문에 그렇게 그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런 진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원인으로 그런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밀리고 있다가 윤석열이 탁 제때 뛰쳐나와갖고 44%인가 5%인가 탁 처음으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이기는 여론조사 딱 나오면 정권 교체 될 수도 있겠다. 막 기대감 주고 그 당시에 밖에서 41% 43%였던 안철수가 국민의힘하고 연합과 연정을 해갖고 시정도 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드시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이긴 거였지. 그 자체적으로 무슨 리더십 갖고 그 당시에 이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울시장 진해가 당선되자마자 안철수를 완전히 팽식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주 야비한 놈들이야. 진짜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치에서 도덕 빼버리면 정치가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이준석 그 안철수하고 이제 정치적 그 노원에서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런데 앙금이 있는데 뭐 사탕 발림해가지고 안철수 모셔와 놓고 오세훈이도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몰라라. 야, 아니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런 정치는요 진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적 감정이잖아요. 사적 감정. 그래서 얻어진 건 사익이잖아요. 그런데 정당의 대표나 정당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공익이잖아요. 그렇죠. 공익, 국익이잖아요.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는요 사적 감정, 사적은 그 아까처럼 원한 이런 거 버릴지 모르면요 절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나라를 망치고 조직을 망치고 당을 망치는 그런 거 절대 사적 감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ABC입니다. 기억니은입니다. 안철수는 이번에 그래서 안철수를 모시려는 노력을 하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또 나를 이용만 하고 또 팽시킬 텐데 하면서 앙금이 있어서 야 그럼 너 홍준표가 그때 지난번 선거에서 안 된 게 안철수가 간 표가 있기 때문에 안 됐잖아요. 아 이번에 그러면 너네도 한번 안철수 입장에서 그렇게 국민들은 너네도 싫고 이재명이 더 싫고 나를 지지할 수 있어. 아 난 단일화 안 하고 난 나대로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나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안철수가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안철수를 어떻게 뭐 해갖고 안아볼까 또 한번 꼬셔갖고 어떻게 해볼까 도둑놈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때 자기가 41% 43%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12, 3%였었던 오세훈이 하고 막판에라도 딱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붙은 것처럼 안철수한테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붙여줘야지 만약에 그 경선을 어떻게 한 입에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한 입에 좀 삼켜볼까 하고 그건 도둑놈들이 하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을 벌써 몇번 그리고 했잖아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가 몇번 당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그런 일부터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런 식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만이 국정도 그렇게 하지. 말로는 어떻게 해놓고 말이야 물밑으로는 항상 도둑놈 맛봐갖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내다바이 당했어요. 딱 서울시장 막판 경선을 한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딱 그러면 됩니다. 안철수도 그래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안철수는 끝입니다. 그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공정한 그렇게 해야죠. 국민들이 명색이 대통령 뽑는 선거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뭐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시켜주는 게 그런 게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큰 지금 포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원래 과대망상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을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욕 맞고 이재명이 안 된다. 저 그러면
제3지대에서 내가 제3지대 끌어안으면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꿈을 가지죠. 아니 지금요 실질적으로 반문, 네, 반문, 비국, 네, 국민의힘 아주 그냥 그 문재인이하고 민주당은 그냥 절대로 반대야. 그냥 죽어도 싫어. 근데 나는 국민의힘은 아니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도. 중도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 중도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다수예요. 시끄러운 소수가 아니에요. 이 엄연한 중도가 있고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도 이 침묵하는 다수 중도의 마음을 얻고 살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고 안철수는 이미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중도 싸움이에요. 중도.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 싸움이에요. 실제로 중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중도만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권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60몇 프로, 이쪽이 30몇 프로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 말하자면 중도가 60몇 프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도 50%, 국민의힘 지금 보수 20%, 진보 3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0%에 60%의 절반이면 30%란 말이에요. 여기 20% 본래 기존 죽었다 깨어나도 보수를 찍겠다는 사람 20%와 이 중도 중에서 30%에 2, 3%를 더 얻느냐 마느냐가 대선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중도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끄러운 다 보이는 소수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사람 말고 침묵하고 있는 저 무섭고 공포스러운 지금 저 말하자면 중도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 안에는 또 저기 이재명이한테는 지금 검은 폭풍, 그냥 폭풍이 아닙니다. 아주 시커먼 지금 폭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고 저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둔벙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일단 어떻게 여기서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제대로 된 아까 중도까지를 끌어안는 이런 그 노력과 준비와 이런 걸 치열하게 후보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중도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중도 쪽에서 안철수와 예를 들어서 뭐 정강훈 목사의 그 국민혁명당과 그다음에 김동연이가 뭐 또 신당 창당한다고 그래 이게 통합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신선하게 우린 여기서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러니까 김동연,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혁명당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그다음 제3지대 하여튼 이래서 신선한 게임을 해서 여기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하고 그냥 이대로 간다. 우리는 국민의힘 부셔뜨린다. 야 얘네들은 안 돼. 그리고 간다 그러면은 이 짝에도 거기만 잘 아우르면 모릅니다. 게임이 몰라.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반문 그다음에 비국 이 세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지금 뭐 보여줬어요. 안철수도 약간 미흡한 게 있는데 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예를 들어 김동연도 끌어들이고 저 국민혁명당도 끌어들이고 또 무슨 누구도 끌어들여서 여기서 딱 하면은 모릅니다. 그럼 아무리 저쪽에 윤석열이 있어도 야 이거 국민의 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지금 국민의 짐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지금 윤석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래 맞죠. 하늘을 찌를 텐데 거기를 기어 들어가서 아주 묵사발이 되는데. 아이 뭐 저는 진짜 그렇게 안 들어갔으면 아주 지금 완전히 맞습니다. 싹쓸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국민혁명당 그다음에 김동연 이런 쪽을 쭉 아우르는 마지막 리더십만 보여준다면 포용력만 보여준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좀 국민혁명당 부셔버리고 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정권 개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세력들은 절대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진짜 포용력을 갖고 진짜 넓은 마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하고 아니 세상에서 결여갖고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자기들이 반드시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다 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안철수 후보도 참 9년 동안 야전에서 참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9년 동안 그 검증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뭐가 튀어나온 것도 없어?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복잡 단안하고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에서 과학자고 의사고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고 경영인이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서 자기 주식의 절반을 갖다 진즉
국가에다 다 헌납을 해서 사회단체도 헌납을 하고 온 국민들 컴퓨터 쓰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안철수의 안내문자 백신에 그 무료로 나눠준 이런 혜택을 볼 정도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왔고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어떤 빚진 게 있으면 좀 미안하다, 짠하다. 그동안에 네 못 밀어줘서 미안하다는 그런 짠함들이 있어요. 있죠. 빚진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또 이 사람이 국민의힘한테 깨끗이 양보를 해주고 승복을 해줬잖아요. 41% 43% 1위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딱 그 양보를 해주고 가서 지원 유세 해주고 했잖아요.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바다만 묻고 말이야 걷어 차버리고 이것도 배신이에요. 정당만 사람만 배신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당도 배신을 하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다 끌어안아서 같이 정정당당하게 막판에 이쪽 후보하고 이렇게 할 그럴 각오도 갖고 해야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나와서 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럴 각오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좀 멋진 마지막 멋진. 정치판이 네. 저쪽은 뭐 민주당 좀 포기해드려도 이쪽에서 네. 멋진 정치판이 한번 맞습니다.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또 정치 고수께서 또 그 진단을 해주시죠. 이정현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